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혹은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부자들은 이것을 명확히 알고 이대로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로버트 키요사키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바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계속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이 자산이다. 근데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뭐야, 우리 집 자산 아니었어? 우리 아파트 막 15억, 20억, 10억, 5억 하는데 이게 자산이 아니고 부채라고?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따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아시게 될 텐데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즉, 좀 더 쉬운 말을 말씀드리면은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럼 대체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 되지요. 보세요. 자산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부채는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나요? 아니면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나요? 아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관리비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겠죠. 기타 등등등등 해서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 화살표는 현금 흐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자산에서 주머니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 오른쪽 화살표는 부채를 통해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자산에서 현금이 빠져나와서 내 수입이 잡히고요. 오른쪽 화살표는 부채에서 현금이 빠져나와서 지출로 나가게 되죠. 이것을 일단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야기를 가장 처음 이해해야 되는 기초 중에 기초,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렇게 한번 더 운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거를 월세를 줘가지고 거기서 매달 월세가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이 아파트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로버트 키요사키에 따르면은 같은 아파트니까 부채다 이게 아니라 같은 아파트일지라도 내 주머니에 현금을 가져다 주는, 그러면 자산이 되죠. 그럼 이 아파트에서 내가 월세를 받는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자산이 되는 겁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진정한 자산을 확보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산,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것. 반면에 보통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보통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사는 것들이 사실은 다 부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차와 같은 부채를 사들이다가 경제적 곤란을 겪습니다. 내가 수입이 늘어나고 돈을 더 버니까 더 큰 집으로 가고 더 좋은 차를 삽니다. 더 큰 차를 사고 더 큰 집을 산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관리비가 들겠죠. 사실 나는 빚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부채를 늘리고 있는 거죠.
나는 20평 아파트 살다가 50평 살아 이제. 나는 그러니까 50평에 사는 부자가 됐어. 이게 아니라 50평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만큼의 부채가 생기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겉으로는 뭐 좀 더 집이 커지고 차가 좋아질지 몰라도 실상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빚의 무덤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이득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거나 집값이 막 뛸 때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좋아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본이득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이득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1,000원에 산 게 2,000원, 3,000원 되길 바라는 거, 5억에 산 아파트가 7억, 10억, 15억이 되길 바라는 거, 이게 자본이득을 노리는 투자라는 거죠. 이 자본이득을 노리는 것은 도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은 가장 멍청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자본이득의 상승과 하락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이득의 상승과 하락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그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고, 여기에 베팅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도박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키요사키는 현금 흐름에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 위험을 줄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금이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아파트에서 매달 월세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아파트가 5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이게 뭐 3억이 됐든 크게 상관없이 나는 매달 현금을 받잖아요. 물론 그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건 더 좋은 거죠. 그건 보너스니까. 그래서 이 현금 흐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 뭐 도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죠. 자본 이득이 이제 오를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산을 사서 모은다. 이게 부자들의 투자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만약 투자한다 그러면은 배당주에 투자해야 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주가가 떨어지죠? 그럼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호황이 됐다. 주식시장이 막 화랑이 됐다. 이러면은 그 주가도 엄청 오르겠죠. 그러면은 자본이득과 현금흐름 두 가지에서 돈을 다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투자할 때 현금흐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자본이득과 현금흐름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구분하고 투자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으로 이제 부자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새기시고 이대로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훨씬 더 자산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